자, 이번에 동유럽 3구 9일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요 공항이에요, 공항. 아, 저기 사람들 많죠. 우리 특별히 선정된 4인 가족. 가장 화목해 보이는 4인 가족을 특별히 선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통 아이들이 어리고 그리고 부모님 다 이렇게 젊으시면 틀림없이 패키지 오기 전에 자유여행이라든가 그런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패키지를 선택하신 그런 이유랄까요? 혹시 여기 패키지 오시기 전에 자유여행도 해보셨나요? 예, 2번 정도 해봤는데요. 사이판을 한번 갔었어요. 그러니까 항공권이 저렴해서 갔었는데 결국에는 쓰는 돈이 패키지보다 더 많이 쓰고 왔어요. 그러니까 숙박비가 보통 한 40만 원 되더라고요. 항공료는 20만 원인데 20만 원 안 되게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해보니까 금전적으로도 조금 손해였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는 리조트여서 뭐 힘들진 않았는데 두 번째는 좀 2주 장기간으로 해서 미국을 갔다 왔거든요. 아, 미국도 그러면 네. 개인 자유여행으로? 네. 네. 그랬더니 문제가 아빠가 운전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주요 관광지에서는 또 이렇게 주차 장소를 찾기도 힘들고 찾으면은 뭐 30분에 7,000원 뭐 하니까 제대로 막 마음 놓고 관광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지역이 바뀔 때 네. 그러니까 한 곳을 오래 있다면 자유여행이 좋겠지만 지역이 계속 바뀔 때에 숙소를 이동할 시에는 그 짐을 이동하는 편이 굉장히 반나절을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 가시기 전에 준비를 좀 하셨죠? 준비를 굉장히 2주 여행할 때는 한 달 정도 그렇죠. 네, 했고 그러니까 2년 전에 서유럽을 아빠 빼고 3명이 갔었어요. 아, 그때는 세 분만 서유럽 다녀오셨나요? 그래서 패키지의 장점을 그때 이제 체감을 했죠. 아, 그래요? 네. 그러시구나. 제가 그러면 저는 패키지랑 자유여행이랑 이렇게 비교할 때 꼭 절대적으로 뭐 자유여행이 좋은 점도 있지만 패키지가 편리하다, 안전하다, 가성비가 좋다. 이 세 가지는 항상 패키지의 장점으로 내세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4인 가족은 이제 사이판하고 미국 자유여행도 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랑 이렇게 아이들만 해서 서유럽을 패키지를 경험하시고 패키지에 대한 약간의 장점이랄까? 그걸 경험하시고 지금 이제 동유럽은 아버지와 함께 오신 거네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럼 패키지 오셔서 어떠세요? 이번 여행 패키지 코스. 동유럽은 일단 서유럽에 비해서 뭐 소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전혀 기대를 안 하고 또 이제 제가 어떤 궁금점을 인터넷에 문의했을 때 절대 겨울에 가는 게 아니다. 너무 춥다. 지금 겨울이죠? 네, 그래서 4명이 다 부츠를 다 사신고 네, 부츠도 신고 다 롱패딩 입으셨더만. 네, 롱패딩도 하나 제가 네. 안 입는다는 걸 강제로 해서 했는데 땀이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다음엔 아이슬란드를 가야겠다. 아니, 올겨울에 그렇게 춥지 않았고 네. 그리고 원래 숙소가 대부분 많이 추운데 제 평균상으로는 숙소가 그렇게 춥지 않고 네. 그 정도면 따뜻하고 괜찮았어요. 숙소도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네. 와, 좋아요. 새유럽을 경험하시니까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식사와 숙소 만족합니다. 아, 진짜요? 선생님, 아니, 지금 구독자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손님을 매수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손님이 좀 깐깐해 보이시죠? 깐깐한. 그러니까 작년에는 2년 전에 갔던 거는 약간 고품격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었어요. 아, 그래요? 서유럽? 네, 그러니까 숙소 1급. 상품. 네, 1급 네, 뭐. 품격 네. 이런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제 모객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네. 상품을 변경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상품보다 한 100만 원이 비쌌어요. 근데 숙소가 지금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일단 서유럽은 약간의 그건 있어요. 서유럽은 물가 차이가 있어서 똑같은 금액도 서유럽은 일단 물가가 좀 세잖아, 여기보다. 그래서 약간 그 차이는 있고 대체적으로 봐도 동유럽이 서유럽에 비해서는 괜찮아요. 아, 근데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손님이 되게 좋다고 그런 걸 또 엄청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사람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손님처럼 정말 좋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사장님은 이번에 그러면 유럽의 패키지는 서유럽은
엄마랑 아들 딸만 갔었는데 동유럽은 이제 사장님이 처음 따라오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패키지 여행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은 내가 준비하고 준비하고 시간을 투자를 안 해도 되니까 그거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한 가지 조금 처음 하다 보니까 불편한 거는 어떤 프로그램에 딱딱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게 좋더라고요. 야, 처음에는 그렇죠. 자기의 삶의 방식인데 거기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니까 더군다나 우리 인원수가 다 같이 하려니까 네. 조금씩은 양보가 필요하죠. 그리고 사실 이제 아까 미국도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10년 전에 둘이 프랑스 파리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됐다. 그때도 사실은 되게 힘들었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다기보다 가서 돌발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날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원했던 데 가도 문을 닫았다든가 아니면은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그게 다 이제 비용과 시간의 어떤 리스크 그렇죠. 그런 거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 패키지 그럼 대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만족해요. 네. 다음에 또 오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간만 허락한다면 네. 예, 아 그래요. 가족들하고 같이 오고 싶습니다. 사모님도? 저는 너무 슬퍼요 지금. 아, 떠나기가 싫어서. 집에 가는 게 너무 슬퍼. 설마 여행보다도 뭐 밥하기 싫어서 슬픈 건 아닌가요? 그렇죠. 자, 우리 아들이 막내죠. 막내 이번에 여행. 근데 워낙 이 가족이 조용해요. 항상 조용해. 조용하고 그래서 우리 막내 그래도 뭔가 한마디 해야지. 어땠어 이번 여행? 일단 돌발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는 자유여행 때 그때 엄청 답답한데 엄마랑 아빠 때문에. 오 그래 근데- 얘기해 큰 소리로. 근데 이번에 여행은 딱 일정이 다 맞춰져 있으니까 바로바로 가고 그래서 속 시원하고 그랬어요. 속 시원했어? 네. 그때 되게 답답했구나. 되게 답답했대요. 그럼 자유여행 못 가겠네. 아우 그래. 야, 이번 여행 괜찮았어 그러면? 네. 그래? 어땠어 이번 여행? 그냥 일정이 그냥 앞에서 말했듯이 일정이 있으니까 뭐 해이해지지도 않고 그냥 딱딱 이렇게 맞춰서 뭔가 많이 관람을 할 수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뭐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막 책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작품들이나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이번 동유럽 4인 가족 여행은 만족스러웠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맞다. 우리 사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네. 다 시켰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우리 팀장님이 저희를 너무 저요? 편안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살면서 여행이든 뭐 해외 출장이든 가보면 어떤 형태로든 안내하시는 분들, 가이드 분들이 함께 하거든요. 그랬을 때 불편한 거는 이제 어떤 상황에 맞춰야 된다든가 시간을 맞춰야 된다든가 그리고 뭐 쇼핑을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게 사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요번에 저희 팀장님하고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들 상황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미리 가이드를 해주셔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었고 쇼핑에 대한 부담도 안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도 또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저도 이런 손님은 항상 함께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하실 말씀 있나요 저에 대해서? 네, 저는 보통 잘생겼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네, 팀장님이 일단 이번에 팀장님이 잘생겼고 예. 누구지 이름? 운전해주신 기사 아저씨 오이택. 네, 오이태 기사님도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일단 눈이 즐거웠고요. 네.
그다음 제일 큰 건 뭐냐면 첫날 이제 카톡으로 안내를 해주실 때 유튜브를 링크해 주셨잖아요. 그때 이제 몇 가지를 봤어요. 보면서 그 손님끼리의 그 유대관계나 배려하는 그런 에티켓, 그런 예절, 지켜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진심으로 와닿았고, 제가 그 전에 경험했을 때 그렇지 느끼지 못한 거, 그러니까 미리 저도 JS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마음가짐을 그렇게 할 수 있게 인솔해 주신 것 같고요. 제일 큰 건 뭐냐면 우리가 30명이 여행을 했지만 팀장님이 그냥 인솔자로 딱 분리된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여행을 하면서 저는 솔직히 한 번 간 데는 두 번 갔을 때 조금 감동이 떨어지고, 그런데 팀장님이 함께 즐겨주시는 것 같고 항상 저희를 바라봐 주시고 그런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그 전 인솔자님도 굉장히 세련되고 시크하시고 하여튼 멋진 여자 인솔자님이셨는데, 그분은 왠지 좀 외로운 느낌? 조금, 예.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팀장님은 우리랑 같이 여행을 하면서 즐겨주시고, 또 우리가 즐거울 때 또 행복하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되게 인간적으로 되게 마음을 좀 열게 되는.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실수했을 때 목도리를 아, 그런 건 다 잘 챙길 수 있어. 그런 건 괜찮아. 어때? 나 괜찮았어? 다음 패키지는 무조건 임노수 팀장님과 함께 역시 너가 그냥 포인트를 꼭 짚는구나. 길게 말할 필요 없어. 포인트 딱 짚는구나. 너도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비행기 타야 돼요. 가죠. 좋아요와 구독